안녕하세요. 대학고 2학년 국어 담당하고 있는 최봉기라고 합니다. 이번 1학기 기말고사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범위를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 아주 넓었습니다. 대학고 2학년 문학 같은 경우는 매년 달랐습니다. 어떤 해는 교과서 위주로 출제한 적도 있고 어떤 해는 교과서 지문을 거의 출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이 그런 경우였는데요. 이번에는 또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 교과서를 사용하는 마지막 해여서 그런지 교과서 지문이 아주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교과서 바깥에서도 아주 많은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산문은 다 교과서에서 가져왔고요. 운문, 그러니까 고전시가죠. 고전시가는 아주 많은 작품이 출제가 되어 있는데 고전시가는 외부 지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전시가 이 두 번째를 보시면요. 헌화가, 처용과, 모죽질환과, 찬기파랑가 이 네 작품은 향가라고 해서 4구체, 8구체, 19채 이 세 가지 형식의 향가가 모두 출제되었고요. 정석거와 서경별곡은 고려가요, 고려시대의 민요죠. 그 다음에 시조가 6수 출제되었고 가사 중에 규원가 해서 이 고전 시가는 거의 모든 장르가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긴 합니다만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전 소설도 많이 출제가 됐고요. 현대문학 작품은 태평천하, 교과서 현대소설 작품 태평천하 하나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태평천하는 평소에는 잘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 시험에는 출제가 됐다는 점이죠. 영역별 분석하겠습니다. 고전 시가입니다. 1번부터 9번이었고요. 총 35.9점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 당연히 출제가 되었죠. 아무래도 고전 시가는 고어, 과거에 이 표기 방식이 사용되다 보니 아무래도 해석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 학원 친구들은 여러 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품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 작품이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 작품을 묶어서 공통점과 차이점, 내용의 공통점, 그다음에 형식의 공통점 묻는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작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 맹세, 현대시 맹세, 현대시 수로 부인의 얼굴 출제됐고요. 맹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소 수능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다루었던 작품이었고 수로 부인의 얼굴은 처용가라는 작품과 거의 비슷한 작품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황계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그래서 외부 지문을 적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전 산문입니다. 고전 산문 10번에서 19번이었고요. 배점이 아주 높죠. 23번에서 25번도 나왔고요. 50점이 넘습니다. 아무래도 고전 산문이 이렇게 많이 출제했다는 것은 뭡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물론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학교에서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내용은 머릿속에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문학 문제를 풀 때는 읽고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기본적인 이해 물어봤고요. 기억호 외부 지문이 나왔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긴데도 불구하고 만복사 저폭이라고 해서 이생규 장전과 연관되었는데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만복사 저폭이 문제를 조금 풀기도 했지만 이 만복사 저폭이의 줄거리를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생규 장전, 김시습의 주몽신화의 이생규 장전과 같이 실려있는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언급을 했고요. 옥단춘전, 쉬운 지문이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길다 보니까 김수로왕 신화나 하의 별신과 탈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지만 길이가 길어서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비평문을 기준으로 작품을 다시 한번 해석한 문제 출제되었고요. 고전 산문 영역에서는 문학 개념어를 조금 중요하게 보는 문제 출제되었고요. 사자성어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평소엔 잘 출제되지 않는데 사자성어 문제가 하나 출제되었다는 게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현대소설. 현대소설은 20에서 22번, 12점이었고요.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출제되었고, 이 현대소설 태평천하 같은 경우는 시험기간 직전에 나갔던 작품이라 학교에서 진도를 아무래도 조금은 평이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총평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가 아주 넓었습니다. 대학고 2학년 문학 특성상 매년 시험 범위가 다 달라지는데 특히 올해는 작년과 그리고 그동안 제가 맡았던 한 5년간의 시험 범위 중에서 가장 넓었다. 그리고 어렵진 않지만 시험 범위가 아주 넓었다. 어려운 작품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만 시험 범위가 넓었다라는 게 특징이었고 활용도가 높았던 편이라 학생들 입장에서는 체감 난이도 높았을 수 있다. 차분히,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풀었다면 잘 볼 수 있었던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도 적혀 있지만 넓은 시험 범위. 넓다는 게 작품 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지문 자체의 길이가 깁니다. 소설이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다수 애부짐이 출제됐기 때문에 아마 시험 문제를 풀면서 시간 관리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수고 많았고요. 우리 대학원 학생들 시험 잘 봤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자, 2학기 대비 전략입니다. 독서를 보게 됩니다. 독서. 네. 독서라는 과목을 보게 되는데, 보통 그동안의 대학원 2학년 2학기 독서 시험은 교과서 지문 위주로, 그리고 교과서 지문에 모의고사나 EBS 기출 지문이 약간 섞인 상태로, 네, 과거에는 문법도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요. 올해도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교과서 위주로 출제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1학기 시험 범위를 봤을 때 교과서 지문을 많이, 예전보다 많이 시험 범위를 잡거나 아니면 외부 지문을 이번처럼 많이 활용하거나 혹은 과거 한 3, 4년 전처럼 문법을 조금 출제하거나, 네. 아마 2학기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교과서를 쓰는 마지막 학기다 보니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1학기의 기조를 이어간다면 시험 범위는 넓을 것이다. 시험 범위가 아주 넓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을 것이다. 외부 지문까지. 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을 잘 보낸다면 2학기 내신도 1학기처럼 잘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